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의원님 두 분 국토위 소속이세요. 예. 네. 국정감사장에서 최근에 만나셨어요, 두 분? 어제도 만났죠. 어제도 만났죠. 예. 치열한 공방을 벌이신 건 아닌지 궁금한데 사이가 좀 어떠신가요? 우리 국토위는 이번 국감 분위기가 치열하다기보다는 서로 지역구 민원도 해결해 드리고 그렇습니까? 국토 균형적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도 공감하세요? 이번에 여야가 제일 화두가 국토 균형 발전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에 출신 의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여야 공방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더 방점을 두는 데가 어떻게 정말 지역 주민들을 함께 잘 살게 할 건가, 여기에 방점을 찍힌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또 처음으로 뉴스라이더에서 같이 대담을 하게 되셨는데 오늘 어떤 얘기 나누시는지 또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가 지금 정치권에서 국정감사 진행 중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정재 의원님. 네. 이게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더라고요. 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제목을 뽑아본다면 뭐라고 뽑아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을 월북몰이를 하기 위해서 모든 증거를 은폐 조작한 문재인 정권의 조직적 범죄다. 범죄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뭐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이 서해 우리 공무원입니다. 국민이고 또 공무원인데 이 지금 월북몰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장했던 왜 월북이었냐고 주장했던 모든 증거들이 하나하나 다 지금 가짜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때 말한 뭐 구명조끼를 입었기 때문이다. 근데 거기도 우리 구명조끼가 아닌 거죠. 한자가 적혀 있었고 또 뭐 슬리퍼가 있었다. CCTV가 아예 작동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사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근데 여기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증거들이 다 은폐되고 조작되고라는 거 중요하지만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실종이 됐을 때 이 보고를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은 북한에 의해서 피살되고 또 소각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청와대 안보실의 지침에 맞춰가지고 다 말을 다 바꾸면서 월북으로 몰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죽인 거나 다름없죠. 예. 예. 자, 전 정부의 조직적인 범죄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3시간 동안 뭐 했냐?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정말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좀 놀랬습니다. 그 당시에 월북몰이를 한 건 아니고요. 다 아시다시피 국회 국방위하고 정보위에서 야당 의원들하고 다 자료를 공유하고 특히 SI라고 하는 대북 군사 기밀 정보 아닙니까? 미국하고도 공유하는 정보죠. 그 SI 같은 정보도 야당 의원들과 같이 공개하면서 다 합의를 해서 이게 발표된 거거든요. 그때 국방위 간사였던 한기호 간사님은 충분히 월북으로 볼 만한 선명한 자료가 있다라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여야 의원들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이번에 감사원의 발표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드물거든요. 그리고 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면 감사원법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발표합니다. 근데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또 중간 감사 결과라고 브리핑도 않고 그냥 보도자료만 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거의 공소장 수준의 한편의 의견을 너무 반영한 그런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내용대로 만들기 위해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발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 특정한 목표를 갖는 정치 감사의 성격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여당의 입장과 그리고 이거 하명 감사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야당의 반박이 여기에서도 재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북한 이슈가 또 정치권에서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관련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물론 뭐 핵무장에 관한 주장들은 나올 수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지금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이상은 예.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런 식으로 이틀이 멀다 하고 지금 핵미사일을 계속해서 지금 발사를 하고 또 7차 핵실험을 지금 하겠다고 이렇게 공언한 마당이고 이런 와중에 지금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평화만 주장하고 대화만 주장할 것인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지금 북한이 이렇게 직접적인 도발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 일종의 쇼다라고만 보기에는 저희가 굉장히 그 대한민국의 위기가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은 결국은 한미 동맹을 더 강화시키는 거. 그 방법밖에 뿐이라고 보고요. 지금 그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한미 동맹을 더 강화시키고 한미일 군사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그 대표께서는 지난번에 뭐 반일 국방이다 이런 식으로 그 일본 친일 몰이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이런 거 좀 멈추고 이제는 좀 현실적인 대책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북핵 위기 대응 TF 출범을 했고 네네.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네. 발언을 해서 네. 강경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발언과 그리고 이 TF 역할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눈에는 눈 뭐 그런 전략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강경한 그 위협 앞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또 하고 다 아시다시피 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대비할 때만이 그 북한의 지금 저런 일방적인 도발들을 우리가 좀 저지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했던 무조건적인 그 북한 쪽으로 우호적인 태도 이것만으로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힘의 사실은 뭐 우위 국제사회에 특히나 이런 군사적 적대 이 관계에 있어서는 힘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군비 경쟁했던 암주 레이스 때도 끊임없이 군비 경쟁을 했던 게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간에 상당히 전쟁이 없는 평화 시기가 됐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북한이 지속적 도발 하에서는 저희가 같이 함께 우리도 좀 맞대응을 해야 된다. 군사적으로 확실히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에 저희는 지금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적대적 공생 관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지금의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사결집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방안은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돼서 그 당시 국방위에서 했던 회의록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는 비공개되어 있는데요. 예. 서로가 여야가 이렇게 논란을 하고 거칠게 싸우기보다는 그 당시 국방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면 저는 그 당시 여야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국방부에서 어떤 보고가 있었고 그 안에 그동안에는 공개하지 못했던 이런 SI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의 진실을 하루빨리 규명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때 잦은 국민의힘이 얼굴에 6분인가 있었습니다. 예, 이유를 공감했다 이런 취지 말씀이신 거죠. 또 왜 공감했는지 그게 다 기록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다 정보를 공개를 해서 더 이상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정쟁화되지 않게끔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생각하고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하면 공개를 할 수 예, 있는 충분히 거죠, 할 수 이 부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SI 정보 이제 보고를 받으신 거잖아요, 의원님께서. 예. 그런 기밀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어서 지금 주저를 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갖고 논란을 하니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꾸 그 부분 갖고 논란을 하니 다 공개해서 정말 그 당시에 최선의 조사를 했는지 정말로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조작 은폐가 있었는지 예. 라는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야말로
지금 여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논란을 안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지금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네, 회의록을 네. 공개해서 네. 의문을 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 그러면 지금 적대적 적대적 공생관계 안 공생관계라는 된다. 것은 이제 양쪽의 정치 지도자들이 안보 위기를 고조화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반정부 또는 정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일치 단결해서 남은 북은 남 예. 이런 어떤 대결 구도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비민주적이고 가장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정치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양쪽 다 군비 증강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상호 간의 적대적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결국에 민생은 도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희는 전쟁만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저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20만 이상의 젊은이들이 징집되는 상황에서 가족과 헤어지고 형제 자매란 눈물과 이별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과연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되겠느냐. 예. 이게 제가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어찌됐든 우리가 순간순간에 힘들고 어렵고 얄밉고 때로는 정말로 욱하고 싶지만 전쟁만은 이 한반도에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까 김정재 의원님 말씀은 동의합니다. 일부 국민의힘 지도자들이 핵 보유 또는 뭐 핵 공유 또는 핵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은 그렇게 안보몰이 또는 안보를 과장되게 이용해서 정치를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당권 주자들이 연일 발언을 이어가고 네.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거 자체적으로 핵 무장해야 된다, 핵 개발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뭐 아까 말한 적대적 공생관계를 잘 활용하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없지 않아 있다고 또 생각하고요. 당권 주자로서의 그리고 어떤 입지를 이제 강화하려는 거다. 그렇죠. 국민의힘 내부의 당원의 구조가 좀 폭이 넓잖아요. 어. 저희 민주당도 넓습니다.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예. 그래서 약간 북한에 대해서도 정말 대화해서는 안 될 적대적 대상으로 규정하는 당원들이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어쨌든 동의와 설득을 얻어나가자 이런 또 생각이 조금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아마 그래서 지금 아까 자막에 나오신 몇몇 분들은 보다 북한의 도발을 과장 또는 확대 해석을 해서 예. 보다 이 안보 심리를 자극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고정표라든지 특정 스펙트럼에 있는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어떠세요? 좀 먼저 좀 전에 뭐 적대적 공생관계 민주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는 안 된다 그랬는데요. 이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이스 커피 찾는 격입니다. 아니 공생관계라는 거는 우호적일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뭐 적대적 공생관계는 안 된다. 적대적 공생관계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북한은 지금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을 절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지금 아직도 공생 운운한다는 게 저는 정말 이 현실을 너무 인식하지 못하는 그 민주당인 것 같고 좀 주장인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뭐라 그러셨냐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6명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이거를 한번 회의록을 공개하자 그랬는데요. 공개하는 거 대찬성입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왜 그러면 찬성을 했느냐, 왜 월북을 했느냐, 모든 정보, 국방부, 통일부, 해경, 안보실 모든 보고가 월북으로 나와 있는 증거를 다 줬습니다. 그 당시에 줬던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 쪽 해경 쪽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다음에 그 슬리퍼만 남겨놓고 바다로 빠졌다. 그다음에 뭐 그 빚이 있다, 도박 빚이 있다, 가정관계가 뭐 불우하다. 그다음에 부유물을 가졌다. 이런 등등을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이거 다 엉터리라는 게 하나하나 다시 밝혀진 겁니다. 구명조끼도 그대로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 어선 지도선에 그 구명조끼는 중국 거였습니다. 이런 거 다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슬리퍼, 누구의 슬리퍼인지 DNA가 여러 가지로 묻어 있어서 모른다고 합니다. 부유물, 업 지도선의 부유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월북 의사 표명 이것도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자진해서 한 것처럼 했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그 증거를 보니까 북한에서 계속 캐물어서 할 수 없이 마지막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시했던 모든 우리 정부 부처에서 제시했던 증거들이 하나하나 엉터리였던 겁니다. 그런 엉터리 보고를 기반으로 하니까 그 당시에 의원들이 그 비공개이니까 오케이 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게 정말 진실이고 당당하고 올바른 것이었다면 정말 월북이었다면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대통령 기록물로 이 모든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묶어서 15년간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 월북으로 몰이당한 사람의 아들이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제발 진실을 밝혀달라고. 대통령 진실 밝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모든 관련 자료를 15년 동안 어느 누구도 못 보게 꽁꽁 묶어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면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기록물 다시 풀어야 됩니다. 예. 모든 국민들한테 공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 그 감사원에서 밝혀졌다시피 국방부 모든 그다음에 국정원 관련 자료 삭제했습니다. 106건이나 다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그 우리 국민이 사살이 돼서 소각이 됐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보고해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 사건은요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그냥 죽은 것도 아니에요. 월북몰이로 당해서 온 가족들이 이제는 월북한 사람들의 가족으로 이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갈 알겠습니다. 수가 없습니다. 김병우 의원님 말씀 들어볼게요. 저는 김정재 의원님께서 너무 감사원을 신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감사원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정권 들어서자마자 감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많은 과거 정부 들추기를 하고 있는 건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과정과 절차가 민주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법에 나와 있듯이 감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발표를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정을 받는 거죠. 원장하고 사무총장에. 근데 감사원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게끔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일부 언론 나오고 우리 의원님께서 인용하는 그것이 제가 여기서 뭐 어떻다 논란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라 하면은 절차와 과정을 지키는 속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얼마나 자료가 자신이 없으면 브리핑도 안 하고 종이로 보도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답변이 없어요. 그냥 보도자료를 내고 써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부 여당이다 보니까 그럼 언론은 써요. 그걸 노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나중에 감사위원회 가더라도 감사위원들로 하여금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하게끔 분위기를 만드는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그 당시에 여야 의원들이 못 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 국방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사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이게 대북 관련된 또 안보 관련된 조사다 보니까 조사 한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감사원이 정말로 떳떳하게 과거가 이리 잘못됐다고 하면은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야지 중간 감사 보고라는 형식을 브리핑도 안 하고 보도자료만 내고 감사위원회 의결도 안 거치고 내면서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네. 의무는 가지는 게 정상적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그 당시 국방위에서 논의했던 회의록을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 간단히요. 지금 김정재 의원님 지적은 그 당시에 국방위에서 보고받은 자료도 왜곡됐던 거 아니냐. 지금 그 부분을 아니 그 당시로는 계셨죠? 최선을 다한 거죠. 자, 그 당시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도 동의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그건 별개의 문제고 그 당시로는 최선을 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해 그래야만이 주시죠. 이런 것들을 자. 다 보고 그 다음에 감사원도 감사위원회라는 정식 의결 구조를 갖고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국민들과 기자분들의 어문나는 질문이 있으면 또 답변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것이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것이 지금처럼 일방적인 예. 정보 제공을 통해서 언론들에게만 공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예. 않는가. 감사원의 발표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을 해주셨고요. 심각하죠. 간단히. 예.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서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서해에 실종이 됐다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국방부는 침묵했으며 왜 통일부도 침묵했고 그 통일부는 심지어는 이 사건 최초 인지 시점도 바꿔냈습니다. 해경청장은 이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본 걸로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등등 지금 모든 부처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했던 말과 지금의 말이 지금 다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느냐? 그 당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요. 그 당시에 그날 바로 그날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새벽 1시에 녹화된 것이 방영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북한과 관계를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이끌어가고 북한에 대해서 유엔 연설을 발표하는 날 이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야, 감춰라.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합리적인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는 지금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예. 감사원법 위반을 얘기하시는데 감사원법에는 상시 감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조사들은요. 상시 감찰에 의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법을 위반했다 운운하시는데 그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네. 예, 간단히 반박해 주시죠, 의원님. 아니,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해서 감사원도 과정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걸 계속 이쪽으로 당당하면 하면서 대통령 기록물 저는 북한의 지금 대통령 현재 기록물 북한의 공개해야 도발에 됩니다. 편승한 네. 안보 정치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과정과 절차를 지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정재 의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감사원의 이제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당시에 정부의 의문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밝혀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지금 김병욱 의원님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감사 과정과 그리고 발표 과정에 대해서도 국방부 회의록 공개. 예, 지적을 국방위원회 하시고 회의록 공개.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서 의문을 해소하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대찬성입니다. 저희가 오늘 예. 이 근데 얘기를 왜 하다가 국힘에서는 찬성을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은 찬성인데 아니, 대통령 국힘에서는 찬성 안 대통령 해요. 기록물 여세요. 대통령 자, 기록물 넘어가겠습니다. 왜 15년 알겠습니다. 동안 묶어줍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국방위 회의록이냐 대통령 기록물 공개냐 기록물 열어야죠. 이 얘기로 다시 네. 좀 맞붙으셨고요.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했는데 좀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지금 상승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폭이 크지가 않아요. 1.1%포인트 정도 상승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먼저 김병욱 의원님. 예. 지금 대통령 지지세가 이제 20%대에서 30%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의 여론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국민의 뜻, 국민의 바람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실은 가장 실망한 게 인사 아니겠습니까? 인사인데 그동안 다 실패했죠. 많은 실패를 거쳤고 뭐 복지부 장관은 수개월간 공석이 돼 있었고 한데요. 사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경사노위라는 게 노동, 그다음에 경제, 기업, 그다음에 사회, 뭐 정부 이런 주체들을 모아놓고 신뢰와 협조 속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그런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귀를 열어놓는 사람이 가장 필요하고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근데 김문수 위원장 보면 전직 대통령을 뭐 김일성주의자 또 현직 의원을 김일성 수령에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날도 뭐 상당히 전직 대통령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앉히겠다는 생각 그리고 주변의 참모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인사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지지율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국민의 마음과 동떨어진 인사와 예. 정책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예. 사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지지율은 보수에 딱 그 정도의 한정돼 있는 지지율이거든요. 어느 누가 대통령 하더라도 보수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인정하는, 지지하는 그 투표율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외연 확대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예.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예, 수준에 딱 머물고 지지층 있는 거다. 결집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예. 또 최근에
북한의 도발 사실 이렇게 있으면은 보수성이 좀 더 올라가는 게 그동안의 관례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도자들이 또 핵 보유, 핵 개발 이런 또 강성 발언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아직도 반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현명한 거죠. 과거의 어떤 보수 진보 논리, 친북 반북 논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 그리고 미래, 국익을 위해서 현직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잘하는 일일까 못하는 일일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많이 알겠습니다.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 같은 경우에 이게 오히려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공세가 있을 때는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냐. 과거에 보통 뭐 그랬다더라. 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안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지지율이 또 사실 1, 2%이 등락에 대해서 저희가 해석한다는 것 자체도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려간 거는 미국 방문 이후에 지금 이걸 그 외교 참사 프레임을 걸어서 MBC 가짜 뉴스 등등으로 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그 바이든의 친서라든지 그다음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들 때문에 다시 좀 올라가는 게 있고 최근에 또 올라온 거는 지금 그 북한의 핵 도발 문제들 이걸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 그 우리 국민의힘 윤정부는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 그리고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지금 대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점수를 더 준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은 거기에 반해서 이재명 그 대표께서 뭐 반일 정서를 자극해서 그 대북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는 이 좀 무리수를 많이 뒀죠. 그래서 지금 약간 오른 것 같은데 결국 지지율은 이런 그때그때 이슈 때문에 오를 때는 1, 2, 3% 이렇게밖에 이 등락폭이 적다고 보고요. 실제로 정말 아주 안정적으로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저는 민생이고 경제라고 봅니다. 일자리 만들고 기업에 활력 불어넣고 해서 정말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아야만이 이게 제대로 된 이제 그 상승세를 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뭐 등락밖에 더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김문수 지금 그 경산호 위원장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의 갑질의 끝판이다. 이번에 그 환노위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답, 사과 해주지 않으면 국회를 모욕했다고 고발을 한다?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이 되면요. 앞으로 어떤 증인이든지 기관 증인이든지 일반 증인이든지 제 마음에 안 들면 다 고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정말 국회 아무리 국회 아니지만 그 양심에 반하는 양심의 사상의 자유까지도 이렇게 탄압하는 이런 그 폭압적인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답정너인 국회는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당시 발언 논란으로 하락했던 지지율이 지금 이제 반등하는 중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고 김문수 위원장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표현할 때는 걸러져야 됩니다. 그게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김문수한테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윽박지르면서 한 질문은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물어봤고 본인이 확신을 갖고 얘기한 거고 다음 날에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총사감이다. 이렇게 확신범입니다. 확신범이지 국회의원들이 윽박질러서 답을 얻어낸 건 전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임위에서는 안 그러셨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주 시원하게 붙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